75까지 올라왔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결국은 사이클상으로 최고 정점까지는 찍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정말로 제대로 알트코인의 자본이 몰려가게 됐을 때 75 정도까지 이어 인덱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이 결국은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의 정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평안한 주말 보내고 계시죠? 자,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크롱님들 투자도 좋고 다 좋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계절이 갑자기 변하는 시기에 건강을 더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어떤 것들인지 먼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돌아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의 가장 중심에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공식적으로 발효가 됐을 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할 것이며 이 성장한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최종적으로 발효가 됐을 때 어떤 알트코인이 가장 수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오늘은 그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은 시장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트코인의 흐름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봤더니 14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자본이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늘 강조드렸죠. 결국 자본은 순환한다는 것이고 자본이 순환하기 전에 어디부터 먼저 가야 한다고 늘 강조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월등하게 한번 올라가 줘야 됩니다. 즉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지표가 크게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자본들은 자연스럽게 알트코인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일정한 법칙처럼 움직이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자본이 흐르는 이유는 뭘까요? 이 자본을 움직이는 주체들의 목적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자본들은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만큼 올랐다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으로는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더 낮은, 더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에서 수익을 더 얻어보자, 이런 자본들이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보시면 이렇게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바닥을 기고 있다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고 75를 넘어섰을 때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데 이때 지속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때는 뭘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구간이 아니라 매도를 준비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늘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구간과 비슷한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잘 가지 않더라도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꾸준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펀더멘털이 풍부한 우량한 알트코인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보다 더 먼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이어 인덱스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어 인덱스 한번 살펴보시면은 얼마인가요? 27입니다. 네,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시즌 인덱스보다는 더 먼 거리에서 더 긴 기간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시즌보다는 이제 약간 더 올라온 걸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구간들을 잘 포착해야 됩니다. 어떤 구간이냐? 바로 이 이어 인덱스가 정점을 찍는 구간들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고점을 찍었던 구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75까지 올라왔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결국은 사이클상으로 최고 정점까지는 찍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정말로 제대로 알트코인의 자본이 몰려가게 됐을 때 75 정도까지 이어 인덱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이 결국은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의 정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시즌 인덱스,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이어 인덱스를 보시면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자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피셜 클럽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꾸준히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알트코인들 핵심 포인트 짚어보고 나서
앞서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솔라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솔라나가 최근에 좀 반등세가 약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도 이더리움 대비로 솔라나의 반등 추세는 실질적으로 좀 약한 게 맞습니다. 우선 솔라나의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매사리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이 사이트인데 이 매사리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매 분기가 지나고 나면은 코인들의 성과가 어땠는지를 집계를 하는데, 우선 솔라나 성과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GDP 규모가 20% 증가를 하면서 펀더멘털이 상승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솔라나는 펀더멘털 기반의 코인인데 우선 그 흐름이 괜찮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더 중요한 지표인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한번 살펴봤더니 USDC가 이렇게 월등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 미국 코인인 이 솔라나 위에서 월등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 관련해서 호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없다는 의미일까요? 네, 받을 수가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국 태생의 코인답게 USDC 점유율이 USDT보다도 더 크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과 GDP는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예치된 자본 금액이죠. TVL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의미들은 솔라나 가격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64% 감소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조한 국면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만 더 가보면은 2024년 11월에 트론의 TVL을 제치고 나서 계속해서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TVL 기반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승률의 힘이 꺾였지만 그럼에도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솔라나가 좋은 국면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특정한 알트코인을 선택할 때는 생태계 기반으로 선택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생태계에 있는 코인을 선택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수익 생태계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최근에 포퓰러스 리서치에서는 하이퍼 리퀴드의 생태계도 주목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은 펀더멘털이 풍부한 네트워크의 생태계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솔라나 생태계에서 TVL 순위가 가장 높은 것을 순위를 한번 매겨봤더니 카미노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피터, 레이디움, 드리프트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프로젝트들도 이번 시즌에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라는 거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촬영 시점 기준으로 상승률 추이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보다는 다소 약한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몇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아서 헤이즈라고 하는 저명한 인사이죠. 비트맥스의 공동 창립자의 의견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면은, 솔라나도 이번 시즌에 훌륭한 결과를 가지고 가겠지만 지금 시점부터는 이더리움이 솔라나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솔라나보다 이더리움이 무조건 더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더리움이 솔라나 대비로 더 저평가되었고 더 중요한 국면에 있다라는 부분들은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알프렉탈 리서치에서 제공한 지표를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솔라나와 BTC 이 두 개의 가격 추이에서 어떤 프랙탈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시즌에 다소 힘에 묻히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 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라나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라나는 높은 펀더멘탈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이번 시즌에 좋은 결과를 가져갈 것이고요. 만약에 주춤하더라도 그거는 아직까지 솔라나의 때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본의 순환에서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홀딩하는 관점들이 더 유리합니다. 지금 덜 오를 것 같으니까 팔고 많이 오르는 것들을 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스텝이 꼬이면서 오히려 대세 상승장이 끝날 때는 왜 내가 이렇게밖에 돈을 못 벌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우량한 알트코인의 경우 때를 기다리면서 꿋꿋하게 버티는 것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제가 앞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 보여드렸죠. 그 중요한 구간들,
결국은 알트코인이 과열되는 구간으로 진입할 때 본격적으로 매도의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더리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여러 펀더멘털 지표 중에서 오늘은 딱 한 가지 정도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이 상승하고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한 건데요. 제가 앞서 솔라나를 언급을 드렸는데 솔라나의 중요한 전환 포인트로서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SEC가 솔라나에 대한 4종 ETF를 갖다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도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바로 스테이킹입니다.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이 허용이 됐을 때 신규 자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시점에는요, 이더리움의 거래소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이더리움의 물량이 이제는 비트코인보다도 더 적은 비율을 차지할 만큼 빠르게 거래소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을 이제부터는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이더리움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앞서 솔라나 비트코인 비율을 말씀드리면서 이 솔라나의 프랙탈이 약해지고 있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면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비율은 어떨까요? 자, 이 비율은요, 이제는 바닥 구간을 찍고 나서 반등하는 구간들에 가고 있다라는 전망이 더 힘을 얻고 있고 실제로 크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호적인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죠. 결국 이더리움은 이제 바닥을 찍고 추세가 더 강해지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펀더멘털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추이로 봤을 때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크립토 퀀트에서 제공하는 버블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으로 또 진입한 모양새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조정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비율로 봤을 때 이더리움은 상당 구간 바닥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해서 더 침체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상승을 위해서 응축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솔라나와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을까요? 네, 바로 오늘의 주제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시에 가장 호재를 얻을 수 있는 코인이 무엇인가? 자, 이 부분들인데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즉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체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그 코인들을 선택해보면 선택지가 세 가지로 좁혀지죠. 이더리움과 트론과 솔라나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도 한번 살펴볼 텐데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나 레이어 1 위주로 보면은 하이퍼리퀴드, 아발란체부터 해서 알토스 수이 이런 프로젝트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는 이더리움과 트론과 솔라나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코인들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USDT만을 따로 뗐을 때는 이더리움보다도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코인 만찬에서도 트럼프 코인 최다 보유자로 저스틴 선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중국 코인이지만 호재를 누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한번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이 체인상에서의 시가총액으로는 아직까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호재를 누릴 만한 또 하나 중요한 코인이 있는데요. 바로 리플, XRP입니다. 자, 최근에 XRP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 내러티브발 상승이 워낙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정 구간들을 충분히 겪어야 되고요. 제가 아까 강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때가 되면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 순서들을 잘 기다리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알트코인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바심을 내고 내 것만 안 오른다 하고 매도를 하면은 그때부터 또 귀신같이 올라가는 게 알트코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중심을 잘 가지고 알트코인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 의견은요, 크립토 퀀트 주기영 대표의 의견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리플이 만약에 서클을 인수하게 된다면은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XRP로 몰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현재 XRP는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리그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사소한 결점은 있지만 움직임에는 날카로움이 있다. 네, 이 부분들을 동의하는 것이 과거와 다른 국면들이 있습니다. 2021년 대세 상승장에서는 뭔가 규제에 의해서 팔다리 다 잘린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더 날아가기 위한 비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에 베팅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리플이 서클 인수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서클의 기업 공개를 기다리던 투자자들이 XRP를 매수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본인들의 또 투자 관점에 따라서 참고하고 해석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서클사를 인수하게 된다라는 전제에서는 이 리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본적인 이유는 리플의 향후 성장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드렸죠. RLUSD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USDC는 USDT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결국은 USDC의 주도권을 리플이 가져가게 된다고 했을 때 XRP와의 연동을 통해서 XRP 가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펀더멘탈과 그리고 각종 내러티브들 거기다가 매수 매도 관점에 대한 부분들도 인덱스 지수를 이용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전략들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 크롱님들도 각자만의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작가였습니다.